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이제 분갈이철이 다가오죠. 요즘 예쁜 토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오브팟 화분에 식물을 심어 보겠습니다. 식물을 심으면서 각 식물의 특징과 왜 이런 디자인의 화분에 이런 식물을 심는지 간단히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분갈이 하기 전에 화분에 심어진 식물의 모습과 오브팟으로 분갈이를 마친 다음에 식물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식물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립살리스 화이트입니다. 선반 위라 늘어지는 식물들을 올려두고 키우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호야 리네아리스도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비포의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애프터 사진입니다. 분갈이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깔끔해졌죠. 합식을 했더니 더 풍성해 보여요. 그리고 다음은 거실 반대편의 장식장 위 식물존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오늘 분갈이를 해줄 식물은 바로 얼마 전에 구입한 홍콩 야자 제닌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를 오브팟 검은색 로레토 화분에 심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다음은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입니다. 이 아이는 이태리 토분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분갈이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검은색 로레토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옆에 있는 호야도 오브팟에 심어져 있어요. 다음 화분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복도에 있는 장식장 위에 부채형 스투키와 그리고 몬스테라 화분 아래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산세베리아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새 옷을 입혀서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제 화분에 옮겨 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화분과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샌디비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오브팟을 구경해 볼까요? 이 화분은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인데요. 이렇게 안쪽까지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구멍도 엄청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유약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시원하죠.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 같고요. 유약 아래의 토분은 옅은 노란색이에요. 이게 저희 집 벽 색깔과 같은 색깔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벽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벽에 붙어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반에 있는 호야 리네아리스와 립살리스 화이트를 심어줄 겁니다. 저는 립살리스 화이트를 키우고 있는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조금 길어요. 두 개를 합식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리네아리스 화분 두 개도 합쳐서 하나의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심어보러 갈까요? 이게 샌디위치 소팟입니다. 일단 물구멍이 엄청 크니까 이 구멍을 깔망으로 막아주고요. 저는 상토를 준비했는데요. 상토에 펄라이트 조금, 그리고 훈탄, 또 지렁이 분변토를 약간 섞었어요. 화분의 제일 아래에는 예의상 마사토를 깔아주고요. 이 정도로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흙을 조금만 부어두고 아이들의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흙의 영양분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리네아리스는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분에 심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리네아리스 잎이 버드나무 가지를 닮았죠. 너무 마음에 드는 호야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리네아리스 화분에 있는 아이도 분리해 볼게요. 얘는 뿌리가 더 작겠죠?
네, 정말 어머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네아리스를 한 손에 잡고 화분의 앞이 이제 어디인지를 잘 살펴서 그쪽으로 가지를 늘어뜨려 주겠습니다. 오브라고 써 있는 곳이 앞으로 오도록 심어줄 거예요. 리네아리스는 물꽂이도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고요. 물꽂이 요령은 중간에 줄기를 아무데나 잘라서 물에 넣어두면 흰 액체가 나오기는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납니다. 그리고 꼭 살아나요. 그래서 흙에서 키우시다가 뭔가 비실거린다 싶으면 리네아리스는 물꽂이를 해서 보어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심었으면 톡톡 쳐서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긴 호야 리네아리스를 잘 심었습니다. 두 번째 화분은 샌디비치 중팟이에요. 여기에는 립살리스 화이트를 심어줄 겁니다. 역시 물구멍은 깔망으로 막고 제일 아래에는 마사토를 조금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흙을 조금 채워주고요. 립살리스 화이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원래는 얘가 독일 토분에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립살리스 화이트는 사실 어디에서나 정말 잘 자라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분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 아이도 줄기를 잘라서 물에 꽂아두거나 흙에 꽂아두면 뿌리를 잘 내려요. 마마스토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도 꺼내볼게요. 얜 조금 허약하죠. 분갈이 해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흙이 굉장히 퍼석하네요. 거의 다 털어낼게요.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입니다. 흙을 이렇게 많이 털어냈으니까 화분에 흙을 조금 더 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의 앞을 또 잘 살펴서 역시 그쪽으로 줄기를 늘어드립니다. 긴 아이를 이렇게 앞쪽에 배치하고 짧은 아이를 뒤에 두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두고 그 위에 흙을 채워줍니다. 네,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잘 심어졌어요. 멋있죠? 잘 어울려요. 줄기가 떨어지는 수영하고 요약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집 벽하고도 너무 찰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작은 홍콩 야자 제니를 로레토 블랙팟 소팟에 심어줄 건데요. 까만색 화분은 진짜 식물을 돋보이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무늬가 있고 화려한 식물은 까만색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일단 화분에 마사토를 넣고 흙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 아이가 뿌리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이틀 전에 받은 따끈따끈한 그런 식물이에요. 와, 뿌리가 많이 났네요. 무늬 홍콩 야자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화분 앞쪽과 식물의 앞쪽을 잘 맞춰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오, 예쁜 것 같아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로레토 블랙팟 중팟입니다. 얘는 조금 크죠? 높이가 12.5cm고 지름은 15cm,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마사토와 흙을 채우고 뿌리가 이미 튀어나오고 있는, 보시면 튀어나오고 있죠. 이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을 심어줍니다. 화분에서 꺼내보니 뿌리가 막 엄청 휘감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옮겨 심어줄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손으로 흙을 조금 털어서 식물을 이렇게 넣고요. 흙을 그 위에 채워줍니다. 여기
이렇게 흙을 채웠더니 공간이 조금 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줄기에 이렇게 공중뿌리가 있어요. 화분 지름이 조금 크고 이 아이가 공중뿌리가 많으니까 줄기를 흙에 묻어주면서 심어줄 거예요. 요령 있게 잘 묻어줍니다. 이쪽 보시면 끝에 쪽은 또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줄기를 모두 흙 속으로 넣고 또 그 위를 흙으로 덮어주고 나중에 이제 피자 고정핀으로 많이 들뜨는 부분은 눌러서 고정시킬 거예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뿌듯하네요. 갑자기 풍성해진 기분이 들어요. 멋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얀색 로레토 화분에 식물을 심어줄게요. 제가 같은 화분에 3개월 전에 다육이들을 심어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흙물배임이 거의 없이 하얀색 화분이 잘 유지가 되었죠. 그런데 같은 날 페페로미아 호프를 심어놓은 화분은 한번 보실까요? 얘는 물을 자주 주니까 이렇게 흙물이 배었어요. 이것도 시간의 흔적이 보이고 나름 멋스럽죠. 그래도 저는 이 로레토 화이트 분의 하얀색을 지켜주고 싶어서 오늘은 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되는 스투키와 산세베리아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세베리아가 진짜 잘 컸죠. 아주 예쁘게 두 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분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사토로 화분 아래를 채우고요. 그리고 다육이 흙을 조금 깔아줍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 상태를 확인할게요. 역시 뿌리가 깊지 않네요. 그리고 분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네,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투키도 한번 뿌리를 볼게요. 얘는 자구가 앞뒤로 2개가 나왔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분리해주는 것이 미관상 좋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산세베리아보다 뿌리가 적어서 이 스투키를 작은 로레토 화분에 심어주고요. 산세베리아를 큰 화분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스투키에 다육이 흙을 채워서 잘 심어주고요. 산세베리아도 균형을 잘 잡아서 네,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했던 그 자구를 스투키의 자구를 산세베리아 뒤에다가 같이 꽂아서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스투키 위에는 블랙 마사토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예쁘게 마감이 되겠죠. 어때요? 깔끔하죠? 이제 다 심어놓은 모습을 감상해 볼게요.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고 멋스럽죠? 혹시 저희 집 포인트 벽지 색깔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브팟에서 샌디비치 팟이나 버터링 팟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벽지 색깔이랑 그 밑에 토분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 미니 홍콩 야자 제니는 고급스러운 팟을 입으니까 더욱 돋보여요. 무늬도 그렇지만 얘는 진짜 프릴진 잎이 되게 매력적인데요. 제가 이미 키우고 있던 무늬 홍콩 야자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옆에 있는데 지금 얘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큰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너무 귀여워요. 엄마와 아기 같습니다. 그리고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 얘네들은 뭐 너무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은 정말 순하고 잘 자라요. 거의 스킨답서스 수준인데 훨씬 예쁘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죠. 피자 고정핀을 이렇게 꽂아서 들뜨는 줄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얘는 공중뿌리로
쉽게 번식이 되니까 작은 아이를 들이셔도 곧 풍성해질 거예요. 정말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예쁘죠?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 있는 식물존이에요. 여기 아주 깔끔해졌죠? 여기는 식물 등도 없고 사실 식물들이 자라기가 척박한 곳인데 스투키는 잘 버텨주니까 이렇게 여기에 둡니다. 산세베리아에는 돌로 장식을 해서 더 깔끔하고 멋있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봄이니까 예쁜 토분에 식물들을 분갈이 해주시면 식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식생활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